안녕하세요. 정진주식TV 반포 번글입니다. 오늘 내용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알람 설정 필요해 주시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이 시장 위주로 오전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그 최근 들어서 이 주목받고 있는 이벤트들 다시 한번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고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관심 종목 한 종목 선정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필히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시장을 얘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이 환율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환율이 그동안에 1340원, 50원까지 올라오고 나서 음봉이 좀 나왔다가 재차 거의 뭐 1400원 부근까지 붙고 있습니다. 지금 1386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환율이 언제쯤 멈출까? 환율 부분이 부담되는 부분 때문에 오늘도 좀 하락세로 좀 진행되고 있죠. 기존의 박스권 하단을 다시 좀 건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환율이 안정화되는 시기는 바로 유럽 22에서 이제 8일날 금리를 올립니다. 근데 그때 이 금리를 뭐 0.5% 정도 올리면 안 돼요. 금리를 확실하게 올라서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유로화 약세되는 부분을 좀 막아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달러가 너무나 강세가 되고 있죠. 사실 이 달러 강세는 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고 생각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통화량을 그동안 너무 풀었고 달러 가치가 너무나도 감소가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그리고 올해 9월부터 본격적인 QT 양적 기축도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이 달러 가치가 너무나도 급속도로 좀 올라오는 상태죠. 거기에 여러분들 좀 더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 위안화도 약세가 되고 있고 특히 엔화가 약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장단이 있어요. 이 달러가 강세가 되면 그만큼 이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을 좀 더 가격을 싸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가가 올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부담이 되고, 이게 또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이 되지만, 또 장점을 하나 굳이 얘기한다면 수출에 있어요. 이 수출이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위안화가 약세가 되는 이 폭이랑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폭, 어떤 게 더 클까요? 똑같이 둘 다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는 폭이 커지면 엔화가 그리고 일본에서 좀 더 수출하기가 좋아지는 환경이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그 일본이 지금 금리를 못 올리잖아요. 부채 자체가 너무 일경을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 뭐냐? 아, 그래? 그럼 엔화를 진짜로 엄청나게 최저가로 떼어시켜서 수출을 키우겠다. 그러면 우리나라랑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국이 일본과 경쟁했을 때 똑같은 품질이라면 가격이 싼 걸 사는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2차 전지나 우리나라 주요 품목 중에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좀 실적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수가 하락기에도 반대로 역행하는 종목, 지수를 역행하는 정배열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사실상 다시 반등을 보려면 9월달 FMC 여기에서 금리폭을 0.5% 정도 올리는 게 저는 그나마 낫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막 0.75%나 뭐 1%를 올라버리면, 그러면은 사실 유로가 유럽의 금리를 올려도 실질적인 이 달러 강세를 막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이 달러 강세 부분과 지금 위험자산 가격 자체가 사실상 지금 크게 문제되기보다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좀 조정의 시기가 좀 길어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다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작년 6월부터 1년 3개월간 가격과 기간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려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늘어나서 한번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가 지수 최저점이 될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열어두시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증시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좀 가능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지표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요. 자, 그럼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보기 전에 일단 종목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미래나노텍이에요. 미래나노텍인데, 여러분들이 미래나노텍이 사실상 제가 예전에도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런 구간에서 한번 1차 시세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여기 구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오면서 7,000원짜리가 거의 뭐 2배가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쓰면서 엄청난 시세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뭔가? 미래나노텍이 이 수산화 리튬 관련주로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2차 전지와 그리고 앞으로 제2의 미래나노텍이 될 수 있는 종목, 바로 이 캠트로스입니다. 그럼 캠트로스를 왜 봐야 되는지
좀 이슈를 좀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캠트로스를 좀 보시게 되면 이 특징주를 항상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특징주에 대한 뉴스는 누가 만드냐면 물론 언론들이 이런 이력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공개를 하지만 사실상 이거에 대한 이슈를 뿌리고 이게 이제 재평가 기대감 이런 것들은 이 주가를 올리는 펌핑 세력들이 저는 뿌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캠트로스가 어디에서 시세가 만들어졌는지 1차적인 상승 이유를 보셔야 돼요. 근데 1차적인 상승 이유는 바로 2차 전지 메인 소재 업체 재평가, 2차 전지 실적 업체, 2차 전지 배터리 화재 막는 첨가제 성장 예측이라는 이런 2차 전지 최근 들어서 수출과 실적과 전반적으로 업황이 커지는 종목이죠. 그럼 여기서 지수가 하락해도 최근 강했던 종목은 반대로 2차 전지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거를 관심주에 주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 캠트로스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상용화를 진행한다고 계획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용화가 됐다가 아니라 이제 소재 상용화 연구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그럼 계획에 나서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꺼내겠죠. 근데 반대로 수출을 공급했다 그러면 이게 단발성으로 끝납니다. 왜냐면 수출을 공급했기 때문에 그럼 다시 다음날 다다음날 계속 수출에 대한 공급 이슈를 발표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가를 올릴 때 일단은 계획을 발표합니다. 최근 들어서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였죠. 이 FDA와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겸용할 수 있는 병용치료를 같이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죠. 이 계획이라는 게 항상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계획을 앞으로 대용량 에너지 저장 분야에서도 이 2차 전지 변화 확장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캠트로스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좀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되는 거 캠트로스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의 핵심 소재 상용화 추진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이 명칭이 나왔죠. 그러면 앞으로 이 바나듐에 대한 관련 가격이 오르거나 어느 언론사든 상관없이 뉴스가 또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미래나노텍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양극재, 음극재 관련주들 그 삼성 SDI, 뭐 LG 에너지 솔루션 전반적인 대장주들이 지금 다시 방향을 돌리면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후발주로 그동안 가지 못했던 리튬이온계 2차 전지용 전해액 첨가제 제조하는 소재 전문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부각받으면서 시세가 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바나듐 레독스 흐름 전지가 어디에 쓰이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전지 수명과 성능을 좌우한다. 그럼 이런 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주행거리에도 역할을 주겠죠.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폐배터리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배터리를 만들었는데 환경오염이 지속되게 되니까 2차 전지가 실질적인 환경오염을 대비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군에 포함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폐배터리 이슈가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이려면 성능을 올려서 한 번 쓰는 용도를 빈번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한 번 사면 길게 쓸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전지적 그런 전지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앞으로도 강한 시세가 좀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이 종목 딱 보시게 되면 저는 지금부터 모으셔도 돼요. 일단 이런 데에서 그냥 모으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1차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나서 기간 조정을 거의 뭐 20일 거치다가 다시 양봉을 거치고 근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펌핑돼서 주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죠? 다시 이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된 종목들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걸 한번 주봉 차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의 흐름을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이 강하다. 그런 예시로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서 미래나노텍이 그렇습니다. 미래나노텍이 딱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양봉 뽑고 3개월 조정받다가 다시 양봉 뽑고 조정받았다 양봉 뽑고 이런 계단식으로 가는 형태가 가장 큰 시세의 모습이다. 초기 모습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캠트로스를 천천히 좀 한번 모아보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관심 종목 여러 개를 드리고 싶지만 일단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확실하게 딱 하나만 딱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가지고 좀 수익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좀 더 자세한 시장 브리핑이 듣고 싶다. 좀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내용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2575-4421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체험과 이용권 또는 고객관리진 지원팀에서 연락을 드려서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